네,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경제 지표가 미국과 중국 쪽에서 모두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쪽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 좀 상승권에서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월요일장 어떻게 출발할지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본장의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전망해 주시죠. 네, 오늘 그 니케이 평균 주가는 9,000엔대를 중심으로 아마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말에 발표되는 그 미국의 10월 고용 통계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엔화가 1달러가 80엔대까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수출주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주가 상승의 걸림돌은 미국의 대선 결과를 확인하려는 그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고요. 오늘 그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157개 기업들이 발표되는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좀 부담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를 분석한 경제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논리 담성과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과반수로 차지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9,300엔대까지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그 대통령과 미 하원 다수당이 각기 다른 당이 될 경우에는 재정 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니케이 평균 주가는 다시 8,700엔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 결과라든지 환율, 또 미국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주 후반 들어가면은 중국의 10월달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마츠나 유니참, 종합상사 같은 그 중국물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나온 지표가 좀 이제 안 좋았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 모두 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여전히 경기 침체 국면을 좀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는 좀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는 경기 하락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발표되는 9월달 경기 동향 지수를 보면은 선행 지수가 91.7 그리고 동행 지수는 91.3 으로 전달보다 모두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우려할 점은 전력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요일날 발표되는 9월달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전월 대비 마이너스 2.1%로 3월 그 마이너스 3.3%보다는 하락폭은 줄겠지만 2개월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9월달 경상 수주는 흑자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1.2%나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경기는 경기 침체 국면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 지표만 가지고는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일본장에서도 또 해외 증시 이벤트들에 대한 좀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확인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장이 최근에 중국장 흐름이 좋습니다. 날짜 랠리 펼치면서 2100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이번 주에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고요. 어떻게 월요일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좀 호재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10월달 경제 지표를 보면은 10월을 바닥으로 꾸준히 회복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가 연기되었던 철도 차량 입찰을 연내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목요일날 그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인프라 관련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빠른 주가 상승의 걸림돌은 여전히 실적 악화인데요. 3분기에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그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6.34%나 감소를 했고요. 반수 이상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50을 바닥으로 해서 21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3분기 어닝 시즌 분위기가 좋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10월이 이제 바닥인 것인가 바닥 잡기에 좀 한창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될 성장률 지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V자형 경기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경기 회복 신호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생산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 주도의 그 투자가 계속되면서 고정자산 투자도 전월보다는 0.3%포인트 회복이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소비도 근거 같은 10월 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듯이 전 대대적인 그 판촉 활동과 그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달과 비슷한 14.2% 전후까지 상승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률 지표는 바닥을 좀 통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는 좋은 것은 아닌데요. 10월달 수출은 8%로 전달보다는 아무래도 소폭 증가에 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월달부터는 물가 오름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로 전달보다는 0.3%포인트 올라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0.7% 상승한 마이너스 2.9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는 빠르지는 않지만 민간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재고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주도의 그 프로젝트 사업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8% 전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10월 주택가격 지표 나온 걸 보면 5개월 연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최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중량 하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이 평당 1억 2,800만 원에 분양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년간 추진해야 될 그 3천조 원의 경제 발전 계획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규제를 지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당대 를 전후까지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그 부동산 억제책이 계속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중국의 그 투자라든지 소비를 이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안정된 추세 쪽에서 계속 분양 가격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아시아 증시 출발을 미리 들여다봤습니다.